신이 미처 완성시키지 못한 것은 뭘까? 아직 신이 완성시키지 못한 게 있을 거야. 그게 뭘까? 내가 그걸 해야 되겠어. 내가 신을 도와야 되겠어. 안녕하세요, 다정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코리안 탈무드입니다. 2021년 5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지은이는 홍익희, 김정완, 이민영 이 세 분이 지었어요. 이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유대인 그리고 탈무드 전문가래요. 홍익희 이분은 전 세종대 교수신데 수십 년간 해외에서 했던 근무와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힘을 느끼고 그들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서를 지속적으로 펴내고 있습니다. 또 김정완 이분은 탈무드 원전 연구소의 대표신데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탈무드와 유대인의 교육의 힘을 느끼고 탈무드 연구를 일생의 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영 이분은 인류학자신데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여행 경험과 인류학자 특유의 시선으로 유대인의 문화와 탈무드를 한국인의 문화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이 책에 뼈대를 세웠다고 하는 분입니다. 자, 그렇고요. 이 책의 특이한 부분은 책의 각 장마다 QR코드가 있어요. 책과 영상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영상은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하고 토론했던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이에요. 책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면을 넘어서 독자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한 것이 좀 특징이긴 합니다. 2000년간 세계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아온 유대인들. 대단한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남아서 세계적인 변화를 주도해 왔어요. 오늘날 유대인 인구는요, 세계 인구 전체의 0.2%밖에 안 돼요. 세계 곳곳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리더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죠.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이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놀라운 성공을 보여준 유대인들, 이 대부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탈무드를 공부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탈무드라고 하는 게 뭐냐? 약 1500년 전에 집대성된 정말 오래된 책이지만 지금까지도 오늘날에도 영감을 주고 그리고 투자법과 학습법, 네트워크를 만드는 법 이런 것 등 정말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이 잘 들어맞는 아주 놀라울이 많지 내용이 가득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20가지의 방법이 5가지의 단어로 구분되어 있어요. 비전, 열정, 학습, 관계, 실천 이렇게. 그리고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탈무드. 뭐냐면 히브리어로 배움이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경전 같은 겁니다. 토라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뜻은 가르침이라는 것이고요. 역시 경전이에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2가지로 나눠져요. 글로 쓰여져 있는 성문 토라,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로 전해지는 구전 토라, 이렇게 2가지로 나뉘고요. 탈무드를 가지고 여럿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 행위를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하브루타식 교육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질문과 토론하라는 그런 문화예요. 자, 그리고 탈무드와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교사죠. 예, 랍비.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걸로만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운 유다 왕국, 이 왕국인인데 이 사람들의 후손들, 사실 이 후손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혈통적으로 부모가 뭐 유대인이었거나 아니면 조상 중에 유대인이 있었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좀 개종해서 난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한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유대인들은 티쿤 올람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은 세상을 개선시키다 라는 의미예요. 유대교에서 믿는 신이 뭐 개신교, 우리가 지금 뭐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 천주교 이런 곳에서 믿고 있는 신하고 다른 신이 아니에요. 똑같은 그 하나님 그분이에요. 다만 유대교에서는 예수의 존재를 믿지 않았죠. 그리고 유대교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를 했지만, 창조란 건 맞고 믿고 있지만 아직 미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창조 사업을 계속 하는 중이라고 믿고 있죠. 저는 이 설정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신을 도와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인간이 신을 도와서 세상을 만든다. 이 설정, 순종적으로 신을 믿고 있는 다른 종교하고는 조금 비교가 됩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신이 완벽하게 만들었어. 나는 잘 살면 된다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라고 한다면 유대교에서는요, 신이 미처 완성시키지 못한 것은 뭘까? 아직 신이 완성시키지 못한 게 있을 거야. 그게 뭘까? 내가 그걸 해야 되겠어. 내가 신을 도와야 되겠어.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나는 그럼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또는
죽은 뒤에, 내가 죽은 뒤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이러한 물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만의 행복과 성공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의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자, 다음이에요.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해라. 생각을 하는 능력하고 말하는 능력, 이건 별개가 아니래요. 왜? 생각 없이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보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에요.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상상을 함으로써 추상적인 거에 대한 생각하는 힘을 키웠어요. 지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 상상력이에요. 아인슈타인 같은 양반이 왜 나는지 알겠더라고요. 상상력이 풍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상상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탈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생생하게 상상을 하고 상상한 것을 글로 적어보고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을 구상해보라고 합니다. 저는 생생하게 상상하라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이 아닌 것처럼, 당장이라도 실현이 되는 것처럼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라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들은 저희 주변에서도 그렇고 가끔 설명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추상적으로만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습관이 됐어요. 뭐 거시기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왜? 뭐더라? 왜 그거? 왜? 그거? 뭔 말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해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할 때도 뭐뭐 했던 것 같아요. 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감정이고 자신의 생각인데 뭐뭐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자신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확실하게 나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상상하라는 이 부분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그리고 정말 생생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을 하실 때 막연하게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뭐 했으면 어떨까, 뭐뭐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대충 하지 마시고요. 생생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또 글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 글로 적어보라는 거죠. 이러면 생각을 대충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글로 적는다는 것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표현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그려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2050년에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막연한 미래의 모습이 아닌 아주 좀 구체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신이 꿈꿔왔던 꿈이 있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를 글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한 상상을 정기적으로 해보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분명히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했는데 우리라고 뭐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읽고 질문하고 토론해라.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질문 이런 걸 하고 살았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잘하지 않았죠. 질문하라고 그러면 생소하기도 해요. 수업이나 강의가 끝나가는 시간이 되면 또 눈치를 봐요. 이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또 질문하는 건 정말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지적 능력에 의지한 채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알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확인도 안 해놓고. 책에서는 질문하는데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은 배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쉽지 않고 질문이 어려운데도 토론을 하래요. 와, 토론은 또 뭡니까 이거? 토론. 우리나라에선 토론하라고 그러면 싸워요. 우리는 항상 정해진 답을 찾는 능력만 키워왔어요.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답이 뭐지? 얘는 왜 틀렸지? 이거는 틀린 문제 아니야? 이건 맞는 문제 아니야? 이런 생각만 해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창의력? 그런 게 어딨나요? 없어요. 지금 학교에는 좀 있나요? 모르겠네요. 토론을 하라고 하면 진짜 싸움 나요. 토론이 뭔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지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일단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수용을 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대를 공격을 해버려요.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 의견을 나누면서 대화를 한다? 이런 걸 해보지 않았거든요, 학창시절에.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토론 못합니다.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라. 와, 요즘은 읽는 것도 힘들죠? 이게 정말 실천하기 어려워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한다 하더라도 기술교육보다는 고전 공부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전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좀 의식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사고력을 키워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대체되지 않는 그러한 인간다움을 길러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 들어봤나요?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다. 맞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하지 못한다?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내가 밖으로 말로 하든 글로 하든 표현을 해봐야 돼요. 설명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요. 바로 설명을 한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질문도 하고 토론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 그런 거 아닐까요? 읽어야 돼요. 질문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위한 토론, 이런 거 정말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운다는 말, 이런 거하고도 좀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브루타식 교육을 통해서 질문과 토론을 생활화해왔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하브루타 좋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자, 모여봐. 하브루타 좋대. 자, 지금부터 토의해봐. 너희 하브루타가 토의식이래. 자, 토론해봐. 시작. 하겠냐고요. 이렇게 하면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이 뭐 그냥 없던 능력이나 기질이 그냥 뚝딱 하고 나오나요?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생활 속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몸에 익혀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몸에 익숙해지도록 우리 노력하자고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한 페이지씩, 한 걸음씩, 하나씩 한번 시작해보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비전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요, 자신만의 리추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43%는 습관이래요. 왜 그 종이가 한번 접히면 폈다가 다시 접어도 항상 같은 곳에 접혀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동기와 적절한 자극, 그리고 반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를 브랜딩하라. 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만의 특화된 전략을 한번 짜서 스스로를 브랜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행복한 성공의 세 가지 특징은 주체적으로 성공의 기준을 정하고요. 결과가 아닌 과정을 또 즐기고 타인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거랍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자신만의 행복한 성공의 원칙을 한번 정의해 보셨나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용 탈무드부터 어른을 위한 탈무드까지 제가 몇 번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 책은 그러한 탈무드의 메시지를 특히나 현대사회의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재편성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살면서 알게 된 암묵지의 소중한 내용들이 구전토라로 그렇게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불과 0.2%인 유대인,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2%, 100대 기업의 40%, 전 세계 부의 70%를 차지한 민족 유대인, 그리고 그들을 최고의 자리로 이끈 인류의 고전, 바로 탈무드. 코리안 탈무드에서 전하는 핵심사항 20가지를 잘 습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